지난번에 마음은 긴장될 일을 못한다. 대상 없이라는 마음은 없다. 마음은 두 대상을 동시에 취하지 못한다. 요거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을 편안히 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법칙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대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성질, 법구경. 마음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며 혼자서 떠돈다. 마음은 물질적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보통은 동굴 속에 산다. 이게 법구경에 나온 말이에요. 마음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며 혼자서 떠돈다. 마음은 물질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보통은 동굴 속에 산다. 이제 이 말을 아비담마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생각하면 마음은 부산에 가 있는 거죠. 미국 생각하면 미국 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며 혼자서 떠돈다. 혼자 떠돈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떻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물질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보통은 동굴 속에 산다. 동굴 속에 산다는 얘기는 심장의 하대와 다투라는 마음의 기반이 있어요. 보통은 거기 가만히 있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 따라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예, 이거 동굴이 아니라 어, 방 아니에요? 어. Those who bridle their mind which travels far, 아주 멀리 여행하는 그러한 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moves about alone, 혼자서 떠돌고 몸이 없고 hides in the chamber, 음, 숨는다. 여기 체인버라고 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37번이더라고요. 단맛바다. 뭐라, 체인버가 음. 방, 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방에 머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맞아. 여기서 동굴로 그 체인벌해서 큰 건데, 불교에서는 심장 안에 하대와 다투라는 마음의 토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왜 시각하면은 시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심장 속에 하대 다투에 있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 마음이 여기서 출현해요. 바깥으로. 그런 뜻이에요. 자, 마음은 긴장되면 일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긴장을 풀어야 된다. 긴장을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사륙 이완호흡 하는 거다. 그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대상 없이 일하는 마음은 없다. 마음은 두 대상을 동시에 취하지 못한다. 대상 없이 일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면 대상을 바꾸면 돼요.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는 우울한 대상을 잡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뭘로 바꾼다 그랬어요? 순수한 대상, 단순 반복된 대상을 바꾸라 그랬어요. 순수한 대상은 하늘 같은 거,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탐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런 게 순수한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하늘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 풀리죠? 그러니까 하늘이란 순수한 대상을 봤기 때문에 탐심이나 성냄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은 단순 반복되는 걸 보면은 긴장이 풀려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불안해. 이 세상 사는 게. 그런데 뭔가 단순 반복되는 걸 보면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긴장을 풀어요. 걷는 거, 설거지 같은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리듬을 타는 거 있죠. 이런 게 단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아, 세상이 안전하구나. 그렇게 느껴서 마음이 풀어져요. 이걸 활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마음은 조건 따라 빠르게 생멸한다. 이걸 설명을 할게요. 우 대표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음,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데 음. 그 변화의 원인은 어떤 조건, 인연 따라 이렇게 연결한다. 음. 조건 따라 빠르게 생멸한다. 우리가 음. 하루에 생각을 몇 개나 해요? 수만 가지 예? 하죠. 이거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연구해 봤더니 5만 가지 한대요. 그 하루에 5만 가지 하면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이 생멸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났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또 마음이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손 이렇게 한번 할 순간에 마음이 10의 21승본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상 따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숨 한 번 쉬었다 내뱉어 보세요. 숨을 쉬면 숨을 들이마시는 거를 마음이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들이마시는 인식한 마음이 사라져야지 내쉬는 숨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앞에 게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 걸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이 그 변하는 걸 그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사물이 변화하는 순간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눈 감아 보세요. 호흡이 코로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나가요? 아니면 미세하게 호흡이 변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정선생님 어때요? 숨이 전 들어갈 때 그냥 미세하게, 한 번에 쫙 들어가요? 아니면 미세하게 변하면서 들어가요? 미세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앞에 미세한 게 한 번 변화할 때 그걸 인식한 마음이 사라져야 그 다음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정신이 없어. 근데 그전에 라디오 주파수 얘기했잖아요. 주파수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조건 따라 굉장히 빠르게 생멸해요.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 그럼 부정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마음이 편한 대상 얼른 바꾸면 돼요. 앞에 마음은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순간에 거기에 눌러있지 말고 즐거웠던 추억을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었다 그러죠. 애들은 그 마음이 대상 따라 움직이는 걸 여러 빨리 따라갈 수 있어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금방 울었다 금방 웃었다 못해요. 창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좋은 추억, 기분 좋은 일들을 얼른 떠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탄핵 심판 선고 날짜 빨리 안 잡혀서 짜증나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대상을 바꿔보세요. 또 떠오르면 어느 대상 또 바꿔요. 또 떠오르면 또 바꾸고. 그러면서 바꾸고 나서 여러분 심장의 느낌을 보세요. 마음이 편한가 안 편한가.
자, 눈 뜨고. 어때, 바뀌어요? 네, 전 바뀌었어요.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가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그럴 때 긴장을 푸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타석에 딱 서자마자 홈런 치는 상상을 3초간 해. 순간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글로 가가지고 마음이 기뻐해서 긴장이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1, 2초 만에 마음을 그런 식으로 바꿔요. 여러분들이 요새 탄핵 선고 때문에 그 우울하고 그러면은 얼른 대상을 바꿔서 이렇게 훈련을 해요. 뭐 증권사에는 돈을 잃으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모니터에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이 와서 성질 내면은 대꾸하지 말고 그 사진을 얼른 봐라. 그런 마음이 진정될 거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조건 따라 빠르게 생겨나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었을 때는 얼른 대상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면 마음은 직접 마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 화가 났을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얼른 들여다보면 화를 일으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직전 생각이. 그 직전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직전 생각을 지워버리면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화는 없어요. 반드시 그 앞에 직전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놔버리면 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마음을 순수한 대상에 붙이는 훈련, 그걸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1시간, 2시간씩 그 환희에 찬 마음으로 쭉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의 원인과 조건을 이루는 마음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개헌을 왜 선포했어요? 왜 거대 야당에 대한 경종을 울린대요. 그 뭐냐, 명태균 그거 터져가지고 공지에 몰려가지고 한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의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건의 원인이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요. 그 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을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선형적 인과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1대1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사건은 비선형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재밌는 이론이 있는데 1000개 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뇌 안에 심피질 기둥이 한 10만에서 15만 개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을 규명할 때 10만 개, 15만 개 심피질이 투표해가지고 그 결정한다는 새로운 이론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을 10만 개 심피질 기둥이 다 달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하나 얘기해봐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외로움.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외로워요. 내 마음은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내가 외롭다고 말을 표현하는 순간 외로움을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내 마음 상태는 카오스야. 내가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잖아. 그 마음도 어떠냐? 그럴 때 10만 개, 15만 개 심피질 기둥이 막 투표를 하고 있는 거야. 투표해서 뭘 할까 하는 순간에 외로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투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게 외로움이 돼버리는 거야. 말이 시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말로 내뱉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 돼요. 즉,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내 마음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카오스 상태야. 혼돈 상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울해. 그럴 때 그 말 뱉은 거를 도로 던져버리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우울해? 아니야. 던져버리고 그걸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마음이 카오스가 다시 돌아가 버려. 자,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뭔가 단어가 떠오르면 그냥 던져버려.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기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살펴보세요. 그 말이 떠오르면 되새기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카오스로 혼돈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냥 그 혼돈을 바라보세요. 요새 탄핵 날짜 결정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힘들다는 단어를 그냥 혼돈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 혼돈을 바라보세요. 혼돈에다가 어떠한 단어든 말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붙으면 붙은 말을 다시 던져버리세요. 자, 오늘 명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보면서 단어가 떠오르면 던져버리고 단어가 떠오르면 던져버리고 그럼 여러분 마음을 카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외롭다 그런 학생 그 외로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원인과 조건을 이루는 마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건의 원인은 달라지는 거예요. 탄핵 결정 날짜가 빨리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할 텐데 탄핵 결정 이루어지는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불안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을 던져버리세요. 카오스로 던져버리고 그 카오스 속에서 자유롭게 원인과 조건들이 움직이도록 바라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지 그냥 던져버리세요. 카오스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그 단어가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건이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어떤 사건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어떤 사건이든지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탄핵 선고가 탄핵 선고를 했을 때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대처 능력을 훨씬 뛰어나게 바뀝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떤 거든지 카오스로 던져버리시고 그 단어가 변하는 걸 바라보세요. 자,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선생님, 예,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했는데 음, 너무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원인과 조건을 이루는 사건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원인과 조건을 잡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불안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을 던져버렸더니 우주 속에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낙관, 나는 글을 못 쓰는데 이러다가 나 이제 글을 엄청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잘했어. 그래. 현승훈 학생, 어떤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도 뭐 불안이 떠올랐고요. 이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그리고 쿨감해지죠. 근데 네. 그 불안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 수많은 원인과 조건 중에서 내가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안이란 말을 붙이는 순간 진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중에서 몇 개만 가지고 불안에 관련되는 걸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걸 던져버리면 다시 그 안에서 다시 투표하면서 원인과 조건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탄핵 선고를 맞이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든지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명상은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님 어떤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뭐 좀 피곤하고 음, 좀 힘들다 음, 이런 음, 느낌이 있어갖고 음, 그래서 저기 힘들지 않게 해, 음, 피곤하지 않게 해, 그걸 음,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 그래서 이제 좀 기분 좀 나게 해. 음, 한 단계를 뛰어넘으셨네. 예. 힘들다 그러면 힘들고 던져버리세요, 안에다가. 그러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원인과 조건이 튀어나오면서 바뀌어요. 힘들고 피곤한 게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힘들고 피곤해서 명상하기 힘든 거잖아. 장점도 있는데 어떤 게 장점이에요? 뭐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또 힘들고 피곤하면 쉽게 잠들어. 모든 사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냐? 결정은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뭐 입자됐다가 파동됐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찰자가 개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원인과 조건을 엮어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툭 튀어나와. 외로워.
그럼 이게 자꾸 여러분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떠오른 그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순간에 카오스 속으로 혼돈 속 던져버리고 그 혼돈 속에서 원인과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다 이게. 그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명상을 뭐 몇 날씩 할 때는 이걸 카오스 던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냥 마음 상태가 공이 돼 버려요.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 그 그냥 카오스 상태에서 쉬는 상태가 돼요. 거기까지는 뭐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고 생활 속에서 써먹는 방법은 뭔가 내 마음이 부정적인 단어로 엮여서 튀어나온다. 그럼 그 단어를 얼른 혼돈, 카오스 속으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게 어떻게 변하나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바라본다. 어느 순간에 유의면 쪽으로 재해석이 되면 그 생각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 그거를 탄핵 선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469 간단하게 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자, 눈 감으시고 음,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호흡 길이에 맞춰서 천천히 들이고 내쉬면서 마음속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 단어를 되새기지 말고 그냥 혼돈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 번 떨어져서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면 한마디씩 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4대 6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2배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번 쉬고 4배를 뱉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날수록 이게, 길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요. 4, 6으로 한 거는 처음에 2배로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법구경은 핵심이 뭐예요? 법구경이 초기 경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니까야 그건 이제 더 뒤에 스님들이 윤색한 거고 법구경이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구경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제일 근접하는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시면 한 말씀 좀 소감 얘기하시고 마치기로 합시다. 예, 저는 뭐 요즘 어, 상황에 이렇게 그 몰입해서 음, 막 그냥 화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흘러가는 걸 좀 지켜보는 게 음, 좋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뭐 관찰 얘기하시는데 음, 이제 좀 관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뭐 세상을 보는 눈, 지혜가 좀 생긴다 할까요? 예, 음, 그래서 너무 뭐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통찰하는 그런 어, 어떤 힘 이런 걸 좀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요.